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들어보고 있는데요. 화요일인 오늘은 산업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회수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이제 오늘 해볼 이야기는 아무래도 철강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요. 딱 시기에 적절한 것 같아요.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어제도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사실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지난 11일에 2차 전지 사업 밸류데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이 좀 중요했던 것 같은데 핵심적인 내용들 어떤 거였을까요? 네, 먼저 포스코홀딩스는 지난주에 열렸던 2차 전지 소재 인베스터 데이에서 리튬과 니켈 그리고 리사이클링 같은 소재 분야에서 2030년 캐파 목표를 상향을 했고 또 앞으로의 사업 계획도 공유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30년까지 30만 톤 계획이었는데 42.3만 톤까지 상향을 했고 니켈은 22만 톤에서 27만 톤으로 상향을 했고 리사이클링의 경우 7만 톤 캐파를 유지하였습니다. 네. 그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수 리튬 아르헨티나의 옴브레 염호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2단계 5만 톤까지의 투자만이 네네. 집행이 되었었는데 이제 앞으로 27년까지 3, 4단계 투자를 통합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27년까지 10만 톤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니켈 같은 경우에는 소싱처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좀 인도네시아 위주로 이제 새로운 인도네시아에서 재련소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뿐만 아니라 뭐 브라질이나 필리핀 등지에서도 습식 재련 계획을 공유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리사이클링은 이번에 좀 특이했던 점이 처음으로 예상 매출액과 에비타 마진율을 좀 이러한 재무 목표를 공유를 해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 2030년에는 매출 2조 원에 에비타 마진율 27% 수준을 목표하고 있음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그 외에도 실리콘 음극재나 전고체 같은 차세대 전지 소재 분야에서도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준비 상황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한번 쭉 계획을 공유해 준 이후에는 이제 두 번째 열린 세션에서는 네. 기존의 제철 공정 기술이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는 또 어떻게 활용이 되어서 범용 공정보다 더 효율적으로 생산 공정이 진행될 수가 있는지 그러한 점들을 비교 분석해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철강 기업에서 확실히 2차 전지 소재나 2차 전지 관련 밸류체인을 가진 기업으로 좀 거듭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발표가 됐던 것 같은데요. 이 그룹사내 소재 기업인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내용들도 짚어주세요. 네, 포스코 퓨처엠 역시 양극재와 음극재 캐파를 이제 상향을 했는데요.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30년 61만 톤 목표에서 100만 톤으로 무려 60% 이상을 상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음극재는 기존 32만 톤에서 37만 톤으로 상향 제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양극재 캐파 같은 경우에 상향을 했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양극재 소재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돌입하기 한 2, 3년 전부터 네. 배터리랑 전기차 기업과 미리 스펙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캐펙스 투자 역시 우리나라에서 뭐 집행될 때는 10,000톤당 1,000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또 북미 지역에 투자가 들어간다 할 때는 3,000만 톤당 3,0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주 기반으로 투자 네. 계획이 좀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캐파를 상향했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수요와 수주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라는 메시지에 네. 좀 표명이 가능하고요. 또 좀 추가적인 내용도 공유를 드리자면 양극재에서는 이제 LFP도 진출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 또 음극재는 실리콘 음극재 소재를 이제 포스코 홀딩스 자회사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은 네. SiOX 소재를 주도해서 계획을 하고 또 포스코 퓨처엠은 SiC 소재를 주도해서 연구 개발을 들어가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좀 공유를 해주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주신 음극재의 경우에는 지금 중국 시장이 거의 100% 거의 가까이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제외하고는 거의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포스코 그룹이 지금 음극재 쪽으로 좀 밸류체인을 잘 갖추고 있나 보죠.
네, 맞습니다. 기존의 음극재는 좀 원자재적 성격으로 네. 이제 시장에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IRA 법안이 등장한 이후에 음극재 자체도 워낙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높고 또 흑연도 거의 글로벌 생산량 65%가 네. 중국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좀 갑자기 이제 분주하게 중국의 밸류체인에서 음극재를 조달하려는 움직임이 생겼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유일하게 이런 음극재를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제철 부산물인 콜타르로 이제 인조 흑연을 만들고 이제 그 인조 흑연으로 또 이제 인조 흑연 음극재를 생산에 돌입을 했고요. 또 다른 계열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탄자니아에 있는 흑연 광산으로부터 뭐 공급 계약이나 또 이제 개발 계획을 또 추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좀 포스코 그룹주들이 2차 전지 밸류체인을 갖춰가면서 사업을 전통 사업에서 좀 신사업으로 탈피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기존에 일단 갖고 있는 철강 쪽도 체크를 해보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상반기에는 철강 가격이 좀 하락세도 가팔랐고 업황이 쉽진 않았어요. 하반기에는 받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하반기 국내 철강 가격 회복은 역시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수급부터 좀 네.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국 쪽 부동산 기업들의 신규 착공 감소세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 수요가 좀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중국 철강사들의 감사한 기대가 있긴 하지만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 1분기에 좀 증산을 했지만 전년 대비 증산했지만 다시 2분기 들어서는 감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하반기에는 이러한 감산을 더 강력하게 할 그런 모멘텀이 좀 사라졌다라고 네.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원료 가격을 좀 짚어드리면 철강석 가격은 잠깐 반등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서 반등세를 네네. 보이긴 했는데 이제 수요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이 역시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이고요. 또 석탄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좀 라니냐가 종료가 되고 엘니뇨 흐름이 나타날 거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호주에 좀 석탄 광산이 몰려 있는 동부 지역에서 이제 별로 강우량이 줄어들어서 광산 가동이 원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 가격은 이제 다른 호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석탄 가격 하향 안정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좀 수급이나 원료 가격을 좀 전반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하반기 철강 가격은 회복하기는 어렵고 좀 박스권 등락을 예상합니다. 네, 가격도 좀 반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철강 수요의 사실 전방 산업이 중국의 주택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중국 많은 분들이 경제 지표 확인하시면서도 체크를 해보셨겠지만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택 시장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는 중국의 신규 주택 네네. 가격 지수가 좀 발표가 되었고, 또 어제는 중국 GDP가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중국 이제 주요 70개 도시 신규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 6월 들어서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좀 상반기부터 짚어드리면 1분기에는 주택 거래량이나 가격 지표가 반짝 개선하는 듯 했으나 좀 기저 효과가 컸고요. 네. 2분기 들어서는 다시 둔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도 주택 거래량이나 부동산 기업들의 토지 취득 또는 자금 조달 그러한 현황들이 감소세가 지속적으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일부 중국의 우량 부동산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아직 부채 상환 만기 연장이 좀 제대로 완료가 되지 않았다라고 네. 보여지고 이제 부동산 기업들의 자금 조달 규모 역시 5월, 6월까지도 계속 전년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또 중국 2분기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GDP는 6.3%, 네.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마이너스 7.9%로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이제 7월 말에 열릴 중국 정치국 회의에서 좀 부양책이 더 강화돼서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좀 이제 조성이 됐긴 하였는데요. 네. 이제 중국에서 좀 부동산 관련 연구소로 가장 유명한 중국 지수 연구소에 따르면 뭐 하반기에 뭐 신규 주택 판매가 좀 늘어나는 걸로 좀 돌아서거나 네. 들어서더라도 이거는 아직 주택들의 재고 소진 과정에서 재고 소진이 우선이 있기 때문에 신규 주택 건설 면적은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라는 이제 그러한 분석을 좀 나타내 주었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 기업들의 개발 투자가 조금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금 흐름이 기존 프로젝트 완공에 흘러갈 가능성이 크고 신규 착공이 늘어나는 흐름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을 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좀 기대감이 좀 크지만 다시 이제 그 기대감과 달리 지표는 좀 실망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지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철강 기업들의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궁금한데 괜찮게 나올까요? 네. 2분기 국내 철강 기업들의 실적은 1분기 대비해서는 개선되는 흐름으로 네. 추정이 됩니다. 먼저 포스코홀딩스는 현재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1.2조 원 수준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침수 피해 복구 이후로 생산량과 제품 믹스가 이제 2분기에 완전히 복구되는 흐름이 이제 주된 개선 요인이고요.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4천억 원 정도인데 10%가량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최근에 컨센서스도 지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철 스크랩과 하락에 따른 봉연 강유 스프레드 개선 요인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1분기 대비해서 조금 나아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금속 가격도 하락세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금속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데 고려아연, 풍산, 이구산업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비철 금속들의 실적은 좀 이번에 어떨까요? 네, 비철 금속 기업들의 실적은 1분기 대비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먼저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좀 연 생산 라인이 보수가 있어서 생산량이 감소를 했었는데요. 네. 2분기 역시 정기 보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그리고 귀금속 생산량 회복이 크지 않을 것이고요. 또 아연이나 연 같은 산업금속 가격 하락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실적은 컨센서스 하회를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풍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가이던스를 2분기가 1분기 대비해서는 좀 슬로우할 거다라고 주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가이던스를 줬을 때보다 구리 가격 하락폭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신동 부문에서 메탈 로스가 조금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방산 부분에서는 최근 이제 무역협회의 수출 데이터를 보았을 때 중동양 수출이 이제 견조했던 것으로 보아서 방산 부분은 좀 양호한 실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또 양극재 기업들도 체크를 해보면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당일 실적 발표 날 굉장히 많이 밀렸잖아요. 이제 어닝 쇼크 실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런 어닝 쇼크 실적,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들 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면 될까요? 네, 먼저 이제 양극재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은 이제 다 컨센서스를 하향할 것이다라는 네.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1분기 일단 컨센서스는 하회를 하지만 그래도 일단 1분기보다 이익률 자체는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텐데요. 네. 일단 공통적으로 1분기에 하락했던 광물 가격이 이제 투입가에 좀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1분기보다 이익률은 개선이 소폭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이유는 양극재의 평균 판매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시장은 이제 기존에는 평균 판매 가격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지만 이제 여전히 이제 뭐 배터리나 셀 기업으로부터 받아왔던 그러한 사급 리튬의 연동이 그 사급 리튬 연동 가격이 아직까지 영향을 받았고 또 시장 광물가도 내려갔기 때문에 양극재 가격을 좀 높이는 게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그럼 실적의 주된 요인이 무엇일까 하면은 역시나 광물 가격이 과연 반등세를 이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평균 판매 가격이 이를 잘 반영하면서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지가 주된 관건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뭐 좀 짚어드리면 하반기에 포스코 퓨처엠은 얼티엄 셀 지향으로 하이니켈 제품 수율 네. 이제 뭐 물량을 좀 늘려 나가고 좀 여기에서는 수율도 앞으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경우에는 니켈 함량 90% 이상의 니켈 함량 90% 이상 제품들의 비중을 훨씬 더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각 2차전지 기업들이 이제 단가를 높이려고 다들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연구원님이 보시는 철강이나 2차전지 소재에서 탑픽 어떤 종목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탑픽으로 포스코홀딩스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포스코홀딩스가 좀 인베스터 데이 이후에도 주가 급등세를 보이긴 했지만 이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리사이클링은 올해 하반기 4분기 정도 들어서면은 이제 정상 가동률에 들어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리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말 이제 광선 리튬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광선 리튬 정제 시설이 준공이 되고 또 생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포스코홀딩스의 이러한 2차전지 소재 사업 흐름을 쭉 보시면 이제 기존에 제시했던 사업 타임라인대로 굉장히 잘 추진을 해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생산 계획 그리고 투자 계획도 시장이 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원활하게 가속화돼서 진행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신사업 분야에서의 매출 발생 시기가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서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제시하는 이러한 신사업 분야에서의 재무 목표가 재무 목표를 이제 기업 가치에 반영하려는 그러한 시장의 움직임이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를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의 탑픽으로 좀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듣다가 약간 궁금해졌는데요. 그럼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매출 자체는 거의 철강 쪽에서 아직은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뭐 지금까지는 이제 철강에서 거의 철강이랑 뭐 이제 기존 자회사들 위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마 이제 올해 말부터는 신사업 분야, 뭐 리사이클링이랑 이제 광석 리튬 쪽을 중심으로 아주 조금씩 발생을 시작을 하겠고 아마 25년 들어서는 이제 그 비중이 조금 더 이제 늘어나면서 가시화될 거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정말 요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철강 기업에서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또 거듭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주가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회수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도 실적 발표 많습니다. 롯데 하이마트, 포스코 DX 같은 주요 기업들 실적까지 체크를 해보시면서요. 오늘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